네, 미국의 보험 정보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머스 보험 뉴저지 리츠필드 지점의 김상균 프로듀서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우리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네. 내 자녀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차를 사달라고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네. 이제 처음으로 차를 운전하고 또 교육을 받고 특히 딸을 둔 부모님이라면 더욱더 이제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아들은 아들대로 하도 이제 밤늦게 싸다니니까 걱정을 하고 이제 대부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네. 그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현재 내는 비용하고 똑같나요? 아니면 어떻게 좀 추가 비용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자녀분들을 네. 그 내 보험 팔러시에 추가를 하시면 보험료가 눈에 띄게 증가를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눈에 띄게 증가를 네. 해요. 거의 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고요. 그 네. 이유는 아무래도 뭐 보험회사라는 거는 이제 요율을 결정을 할 때 네. 얼마나 그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큰가를 그렇겠죠.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티네이저다 보면 운전도 경험이 없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젊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그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죠, 보험회사 쪽에서는. 네. 네. 이제 그 집에서 그 다니는 경우하고 네. 보통 이제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또 좋아하는 학교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거리상에 많은 먼 곳으로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경우 차를 직접 몰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어떤 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하나의 적용이 되나요? 어떤가요? 자, 우선은 이제 그 네. 먼 거리에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차를 가지고 갔을 때는 이제 뭐 그냥 추가 드라이버가 네. 추가되는 정도의 이제 보험료 인상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차를 두고 갔을 경우에는 뭐 항상 차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한 100마일 이상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거리 학생 그 할인이 적용이 되죠, 레이스에. 예. 본인이 차를 갖고 그 지역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게 되면 일단은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럼 자녀가 대학교 새내기에서 들었는데 기숙사에 갈 때는 차를 갖고 다니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설명을 하면 되나요? 특별하게 뭐 증명까지 요구를 하는 이제 뭐 보험회사는 이렇게 없고요. 이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신고를 예.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 근데 네. 어차피 이제 그게 나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그렇죠. 사실인지 틀린지가 이제 예. 판가름이 나니까. 네. 예.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할 때 이제 그 비용에 따라서 좀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는데 말이죠. 이 부부가 이제 보통 이제 같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 드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가요? 따로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예, 저희가 뭐 그런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예. 어차피 이제 차라는 건 같이 들어가야 멀티카 디스카운트라는 부분도 적용받으실 수 그래요? 있으시고요. 예. 따로따로 한 차 한 차씩 들어가시다 보시면 멀티카 디스카운트라는 게 적용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그 멀티카의 디스카운트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 좀 알고 싶은데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차량 한 대 가입하는데 1,000불이라 그러면 네. 이제 차량을 2대 가입했을 때는 각 차량이 뭐 800불씩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를 멀티카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차량이 뭐 새 차냐 아니면 중고차냐 뭐 이제 그 가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멀티카 디스카운트라는 레이스는 뭐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예. 일정한 그 비율로 해서 크레딧을 네.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어떤 분께서 질문 사항이 남편분은 그 비즈니스용으로 많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 그리고 딜리버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서 많이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 픽업 정도 학교에서 네. 그 정도고 많이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여쭤본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그게 나올 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차량 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차량을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를 하게 네. 돼 있거든요. 예, 예, 뭐 예. 그쪽에서 이제 그 인디케이션 하시면 되시고요. 실질적으로 차량 보험회사에서 뭐 많이 움직이는 분이나 아니면 뭐 집에서 네. 그냥 계신 분이나 큰 레이 차이는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증명해줄 수단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보험회사들이 어떤 디바이스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네. 차량을 실제 얼마나 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뭐 급정거는 얼마나 했고 뭐 급출발은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그런 게 것까를 나와요? 계산을 해서 네. 디스카운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또 한 가지 여쭤보는 게 그 두 분이 운전을 하는데 기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남편분이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음주운전을 해서 한번 그 기록이 나빠졌다든지 차가 몇 번 사고가 나서 가해자 입장에서 포인트가 굉장히 높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자녀들하고 전부 다 같이 연결이 되면 이 보험료고 산정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이런 걸 좀 분리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런 건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분리는 하실 수는 있는데요. 네네. 근데 그냥 경험상으로 대체적으로는요. 예.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같이 있으신 게 저렴하게 나올 그래요.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제부터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보험을 신청을 해서 가입을 할 때 가장 그 비용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게 있나? 뭐 나이도 있을 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느 지역이 또 있을 수 있겠고 크게 나눈다면 어떤 종류들이 좀 비용이 나눠질까요? 네. 뭐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이제 크레딧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크레딧이라면 우리 네. 신용평가 크레딧. 예, 신용평가 크레딧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아, 그게 다는 그래요? 아니지만 네. 예, 그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거기에 딱 그 신용 기록에 따라서 똑같은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뭐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이제 사실 뭐 그 개인 신용하고 차량 보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말이죠. 말씀들 하시는데, 네, 차량 보험회사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한 결과 크레딧이 높으신 분들이 차량 사고에 연관되는 그런 그 비중이 많이 작더라. 그래서 안타깝네요. 네. 그 뭐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예,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그 개인 크레딧이 집보험이나 그렇군요. 차량 보험에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그 운전 기록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자녀들의 나이 아니면 내 나이, 그다음에 네. 결혼 유무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이 이제 지역적인 요소를 한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역 뉴저지에서는 사실은 뭐 지역에 따라서 50% 이상씩 차이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쪽 뭐 뉴저지로 따진다 그러면 팰리세이드 파크나 포트리 이쪽 지역보다는 네. 아마 이제 저쪽도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데 클러스터나 네. 아니면 파라무스, 뭐 놀스벨 이쪽 지역이 많이 저렴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군요. 예. 그럼 아까 이제 크레딧 이야기할 때 처음에 이제 크레딧이 좋았어요. 이제 그 가입을 할 때 뭐 5년 전에 가입을 했던. 네. 근데 이제 신용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불가분의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럼 한번 가입이 되면 신용 그 기록을 계속 또 보험회사는 보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처음에 들어갈 때 많이 보고요. 네. 예, 그 갱신을 하실 때는 크레딧 기록은 별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참고로 드린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크레딧이 안 좋았거나 없었다 그러면 네. 지속적으로 크레딧을 좀 뭐 신경을 쓰셔서 네. 1년, 2년 후에 다시 레이스를 하게 되시면 뭐 다른 회사가 됐든 같은 회사가 됐든 하시게 되시면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시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네요. 처음에 크레딧이 좋았던 분이 지금 나빠졌다면 굳이 그걸 보고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크레딧이 나빠서 좀 불이익을 당하신 그런 분이라면 나중에 크레딧이 좋아지면 그걸 크레딧이 좋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갱신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 갱신할 때는 이제 뭐 보험회사 자체가 크레딧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다시 이제
보험 팔러시를 쓰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가입을 하는 예. 쪽으로 해야 된다는 예, 이야기겠군요. 그렇게 하시면은 좀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혹시 여러분께서 처음에 뭐 여기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에 뭐 결혼 안 했다가 결혼하고 그런 분도 계시고 자기의 지금 크레딧이 많이 상향이 됐던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은 한 번 정도는 예,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내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보험회사가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중간에 이제 뭐 결혼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자녀분이 이제 네. 들어와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네, 파이낸셜 어떤 그 네. 크레딧 스코어가 많이 지금은 개선이 됐다든지 안 네. 좋았다든지 그러시면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유용한 여러분의 팁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미국의 보험 정보 파머스 보험 뉴저지 루이스필드 지점의 김상균 프로듀서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